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안정현 루비 디렉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건가 봐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되게 심장이 지금 막 두근두근 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지갑이 조금 두둑하신가요? 조금. 제가 얘기하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씩 질문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대답하기 조금 그러면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손으로 수신호로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갑이 두둑할 때도 있고 조금 좀 부족하다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45세예요.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기가 어렵다 할 때 잘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때 IMF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빈익빈 부익부로 넘어가더라고요. 기회를 아는 사람들이 얻어가는구나. 근데 지금 요즘 IMF처럼 어렵잖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는 두 번 다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잡으리라.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선 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간호사,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유육아 상담실을 하고 현재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할 때는 IMF 때 선택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직, 잘리지 않을 만한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일로 내가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 일에는 한계가 있구나 싶어서 상담실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좀 더 많은 수입이 되는 일을 찾았던 거죠. 하지만 상담실을 하면서 어떤 일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말로는 권리소득, 월세소득, 연금소득이라는 말로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유산화라는 일을 선택했는데요. 그전에는 유산화를 선택하기 전에는 글을 써볼까?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 영화를 볼 때도 잘생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보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써볼까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누가 제 책을 사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매를 해볼까 했더니 그거에는 굉장히 많은 시드머니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했고 저는 다행히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온전히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직업을 선택했을까 봤더니 저는 저를 되게 잘 알았어요. 딱 보니까 어때요? 키도 조그만하고 말랐죠. 근데 예전에는 더 말랐었어요. 42kg, 39kg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랐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듣기 싫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그 일을 버텨서 해내긴 했지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는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과연 30대, 40대, 50대까지도 몸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에게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쓰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대해서 20대 때부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들어오는 돈, 딱 100만 원. 상담실을 하면서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제가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고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은 점점 줄고 이 일이 막바지에 다다랐구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 100만 원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그런 일이 있을까? 물론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고 하시다가 이곳에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다 들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일을 해서 노동 수입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다 의무적으로 내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우선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법안에 최종 사인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4일이죠.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인 62세 정년을 64세로 늘린다는 법안을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는데요. 자, 이러한 결정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마크롱 대통령도 이 법안에 즉각 서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민연금, 보통 하는 말로 노후연금인데, 이제 프랑스가 62살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제도가 돼 있었어요. 그거를 64로 늦추는 법안을 냈다고 그래요. 연금을 좀 늦게 받아라 이거잖아요. 62에 지금까지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2년 더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시위하고 난리예요. 열받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단순히 그만 늦추는 게 아니고 20대 때 취직을 해가지고 계속 한 18%, 20% 가까이 돈 넘게 이렇게 내왔어 이분들이. 그 전까지는 42년까지만 내면 더 직장 생활을 해도 안 해도 됐는데, 근데 그것도 더 늘려서 1년 전에 더 오래 보험료를 내고 더 늦게 받으라.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할 만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전이 문제예요 항상.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우리 같은 기금이 없어요. 적립금. 같이 걷어들이는데 왜요? 우리는 제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받는 사람 숫자는 적고 내는 사람은 많아서 돈이 쌓이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몇십 년 전부터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쌓였던 돈은 다 누가 없어졌고, 이미 그해 가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식이라고 해요. 부가식. 우리는 이제 쌓아놓고 하니까 적립식이라 그러고,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는 적립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부가식으로 갔어요. 지금 부가식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적자가 난 거예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약 950조 원, 금년 연말 되면 1000조 원까지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 20년 후쯤 되면 1700조, 1800조 원 정도 육박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쌓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받는 사람 숫자는 적고 내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아직은? 지금 우리는 언제 폭탄이 설지 우리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99%의 확률로 언제 폭탄이 터질지가 다 나와 있죠. 언제요? 2019년에 계산한 건데, 우리 국민연금이 첫 적자를 내는 해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해는 2042년. 그럼 나 못 받을 텐데. 잠깐만, 나는 그럼 연금 받을 나이인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2041년도가 마지막 흑자를 내는 해여서 이때 한 1800조 원까지 액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2042년도에 첫 번째 적자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적립금 1800조 원이 완전 없어지는 데까지 15년 걸려요. 2057년이 되면 돈이 하나도 안 남아있게 돼요. 아, 그렇지. 그럼 너무 가까운 미래예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프랑스의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밖에 안 돼요 지금.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2057년이 되잖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해져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밖에 안 되는 프랑스나 그보다 좀 더 비율이 높은 독일이나 이런 데들이 다 20%가 넘어요, 보험료율이. 우리 9%거든요. 그럼 유럽에 비해서 적게 내네요. 비해서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너무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폭탄 터지는 것이 2042년에 첫 적자 폭탄이 터지게 돼 있는데 지금 19년밖에 안 남았어요. 42년에 대통령 아무도 안 하려고 것 같아요. 42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만 딱 보고도 국민연금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신가요?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러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국민연금으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지, 오늘 제가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벌어보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가운데 왔네요. 화면을 다 가리고. 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노인 인구가요, 2026년도 내후년이 되면 21%래요. 그리고 57년도면 45%가 노인이래요. 절반이 노인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절망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45%의 노인이 30년 뒤에 돌아가시면 저게 다시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우리한테 기회가 올까요? 근데 사실 저는 저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새로운 산업이 시작이 되겠다. 바로 실버 산업.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요양원에 가는 사람, 아픈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실버 사업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실버 사업은, 여러분 나이 60세 옷자다리로 걸어다니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여전히 하이힐을 신고 스커트를 입고 멋지게 그렇게 저 45%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 또한 유산화가 또 다른 실버 사업으로 들어간 하나의 어떤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 내는 거 굉장히 널널하게 내세요? 아니면 좀 빡빡하게 내세요? 빡빡하게 내시죠. 근데 프랑스 어때요? 9%, 10%, 15%에서 20%까지 냈는데도 고갈됐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딱 1%만 2%만 더 낸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국민연금을 보고, 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게 조금 잘 안 보이지만 볼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그 월급을 받는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는 평균이 426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요. 그리고 인천은 354만 원. 제가 인천 살거든요. 인천 사람들은 얼마큼 받는지 제가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388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대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서울 사시는 분. 아, 그래요. 볼게요. 서울 사는 인천부터 볼게요. 354만 원에 인천 사시는 분들은요, 한 달에 31만 8천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요. 25년에서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스펙도 쌓고 하느라고 30대부터 연금을 부으면 30년을 붓는 거고요. 35세부터 쉬지 않고 붓는다고 하면 25년을 붓는 거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25년을 붓는다고 하면 80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거고 30년을 붓게 되면 96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경기도는 어때요? 한 달에 34만 9천 원을 내고 25년을 납부하면 84만 8천 원, 30년을 납부하면 101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막 안도감이 드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봉이 388만 원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서울은 어때요? 426만 원을 벌어야 되고 달에 38만 3천 원씩을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25년을 납부하게 되면 89만 6천 원, 그리고 30년을 납부하면 107만 원이 됩니다. 월급은 올라가지만 월급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차이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복지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 나름대로의 또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월급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월급 맘대로 올라가나요? 맘대로 안 올라가죠. 사장님이 올려주나요? 안 올려주잖아요. 자, 달에 553만 원을 받고 매달 50만 원씩을 납부하셔야 25년이 되면 105만 원, 30년을 납부하면 12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저거를 25년, 30년 뒤에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30년 뒤에 100만 원으로 갖고 살려면 지금도 100만 원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으세요? 왜요? 산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요새 시골에 집이 많다고 하는데 집 하나 얻어가지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골 내려가라고 하면 어때요? 남편이 우리 시골 내려가 살자 그러면 당신만 내려가.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원룸 얻어줘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벌고 이렇게 31만 8천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내고 하면 25년, 3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러분의 대안이 되나요? 자는 동안에 들어오는 돈 100만 원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몸은 늙기 때문에 몸을 적게 쓰고도 벌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개인연금 들고 계신 분? 네, 개인연금. 자, 제가 45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들기 위해서 제 파트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연금으로 나 100만 원 벌게 해줘. 그랬더니 불가능해요. 아니, 그래도 받게 해줘. 했더니 자, 45세의 여성이요. 매월 100만 원씩 10년을 납부하고요. 의무적으로 20년을 거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30년을 묶인 돈인 거예요. 그랬더니 75세부터 받는 거예요. 저 30년 뒤에. 그럼 75세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몸 쓰는 거 너무 힘든데. 그랬더니 보험은 어때요? 그냥 받은 돈을 어딘가 투자해서 어떤 수익률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도 있대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얘기 잘 안 하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1%가 나면 매월 70만 원, 그리고 잘 나서 4%가 나면 134만 원이 된대요. 한데 내가 30년을 거치해 두고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불행히도 여기 평생이라고 했지만 100세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101세까지 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 국민연금을 내는 것도 빡센데 100만 원씩 개인연금 부으려니까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씩 내는 걸로 좀 줄여줘봐. 근데 더 어렵대요.
아니 그래도 해줘봐 했더니 제 파트너분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똑같이 50만 원씩을 내면 20년을 내셔야 돼요. 그럼 전 65세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5세 10년을 거치하고 75세에 또 받는데요. 저는 죽으나 사나 75세에 받아야 돼요. 마이너스 1% 수익률 똑같이 날 수 있고요. 71만 원 플러스 4%가 이율이 나면 114만 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희망이 막 샘솟나요? 뭐 그렇죠. 국민연금 내고 개인연금 열심히 150만 원, 200만 원씩 내서 25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00만 원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의문이긴 해요. 저 보험회사가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물주 너무 좋죠. 저도 코로나 시국에 월세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내 맘 같지가 않아요. 5일 늦고 10일 늦고 어느 날 한 달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달라고 독촉하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건물주로 월급을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최소 1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5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최소 100만 원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354만 원에서 아까 얼마요? 426만 원이 평균 월급이라고 했어요. 그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을 적금을 들었어요. 개인연금처럼. 그랬더니 42년 걸린대요. 제가 45세인데 87세가 되면 5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건물을 살라고 했더니 어때요? 자, 14년 전에 집값하고 지금 집값하고 어때요? 다르죠? 42년 뒤에 집값은 어떨까요? 200만 원씩 월급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21년 걸린대요. 아니야. 300만 원씩. 자, 제가 354만 원을 인천에서 받는데 300만 원 내면 45만 원으로 우리 4가족, 5가족이 살아야 되거든요. 14년 걸린대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물론 굉장히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 말고 우리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리고 건물주라고 해서 마냥 좋을까요? 자, 임대사업이 하나이기 때문에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해야 돼요. 어제 부천 쪽을 지나가니까 다 도색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도색을 할까요? 물론 건물이 노후되지 말라고도 있지만 우리 아파트 굉장히 좋아요. 살기 좋아요.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힘든 점 뭐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가 필수래요. 건물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는 다 건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 가스, 소방, 엘리베이터, 카리푸트 모두 주인이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그걸 못하면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돈이 나가야 돼. 근데 그것도 아까워. 왜? 우리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을 떼버리면 7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또 공부를 해야 돼. 얼마나 노동 수입이에요. 카리푸트 내가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내가 시선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건물주가 안 돼봐서 그냥 건물 있으면 다 좋을 줄 알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공실률. 이게 문제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5억을 들여서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100만 원씩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어떡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어쩌면 이 강의를 들을지도 모르거든요. 세종시에 사는 친구, 제가 저번에도 강의를 했는데 너 내 얘기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세종시에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했는데요. 세종시는요. 사람이 그 건물에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1년 동안 보증금 안 받기. 1년 동안 월세 안 받기. 왜? 들어와서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관리비라도 어떻게 충당이 되어지니까. 어제 한참 1시간 20분을 통화했어요. 어떻게 이 건물을 돌릴까? 누구한테 대여를 할까? 근데 대여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세입자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배째고 저 돈 없어요 하면 어떡해요? 너무 쉽지 않죠. 월세만 밀리지 않아도 1층 세입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자, 미국이요. 상업지구가 지금 전체 20%가 공실이래요. 100개 중에 20개가 사람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노른자의 땅이래요. 그럼 더 웃긴 거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더 선호한대요. 굳이 큰 건물에 돈을 투자하면서 있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미국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더 그러죠.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 내년에 대출 만기일이 다가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도 않는데 너무 힘들겠죠.
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막 요새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벌고 있는 월급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최소 단위로 따져봤더니 이걸 약간 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맞는지 한번 보세요. 외식 한 달에 80만 원, 식대 집에서 밥 먹고 외식하고를 80만 원으로 4인 가정으로 따졌어요. 가능한가요? 안 가능해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근데 미국산으로 먹으면 되고요. 대출금은 보통 한국 사람은 1억 있다고 하니까 대출금과 원금 따져서 한 50만 원. 근데 더 요즘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출 없는 사람은 정말 행운이에요. 그리고 관리비, 공과금, 그리고 학원비 60만 원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아이, 저희 뭐 도리도리 하시는데 말도 안 된다고.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수영장을 보냈는데 두 아이한테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한 아이당 15만 원이에요. 그 둘 보냈더니 3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일주일에 3번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많이 들어가면 몸이 아파. 한 번만 가야 돼. 제가 이랬거든요. 엄마 속도 모르고. 그렇죠. 교통비는 20만 원. 20만 원 말 되나요? 자, 저 20만 원은요. 자동차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한 두세 정거장은 걸어 다니셔야 돼요. 아셨죠? 주차비 안 돼요. 커피는 스타벅스 안 돼요. 맥도널드 커피 아니면 컴포즈? 그래, 그런 것만 가시면 되고요. 보험료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아이들 용돈, 치킨은 한 달에 2번만 드셔야 돼요. 얘들아, 치킨 장사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더니 어때요? 한 달에 326만 원 나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나머지 돈으로 개인연금 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 들기 너무 빡세죠. 저 국민연금 넣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건물주 하려고 했더니 100만 원 적금 들 수 있어요? 뭐가 답이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 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고민 다 하다가 여기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일을 하면서 그리고 크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 현금흐름 4분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노동 수입과 권리 소득으로 나뉜대요. 여러분들은 노동 수입은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시면서 권리소득을 만들어내는 걸 하시고 권리소득에서 수입이 만들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끝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낭떠러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200만 원 벌 때 400만 원 버는 사람이 제 인생의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고 나니까 최고점으로 찍었어요. 저 부자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년, 4년, 5년 하니까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빨리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렇게 곡선을 그리고 저 정점으로 올라가는 사람 제가 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제 일이 잘 될 때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 다 여기에 있으신 거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 준비를 해서 저는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비전을 가지고 우상향하는 곡선을 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이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사람들한테 공유하면서 비즈니스를 얻는데요. 에어비앤비, 우버 아시죠? 에어비앤비.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조 단위의 돈을 번대요. 뭐 1,000억, 2,000억이 아니야. 조 단위. 글로벌 비즈니스죠. 우버라는 회사도 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해도 조 단위의 돈을 번대요. 그들은 차가 있지도 않고요. 건물이 있지도 않아요. 저도 영양제를 들고 다니면서 팔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먹고 쓰는 게 다예요. 단지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권리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결의 대가로 버는 거예요. 이 일의 가장 큰 장점이 무자격, 무자본, 부업이 가능했고요. 권리소득, 재정적 자유, 저는 시간적 자유가 너무 가능했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적 자유요. 근데요, 노동 수입은 어때요? 잠을 자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잠을 줄여요. 잠을 줄이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 돈을 다 저한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누구나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조건은 딱 3가지죠. 바로 탄탄한 회사인지, 제품은 탁월한지, 수익률이 충분한지.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권리소득으로 갖는다는 것은 이건 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속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권리가 인정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회사는 100년 이상 롱런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돈 된다, 안 된다.
아유, 여러분들 사기도 돈을 벌고요. 투기도 돈을 벌어요. 모든 사람이 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은 탁월해야 돼요. 1순위도 아니고요. 0순위여야 돼요. 왜냐하면 플랫폼이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물건이 풀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반드시 제일 좋은 제품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제품은 반드시 0순위로 탁월해야 되고요. 수익률은 공정하고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러 오신 거잖아요. 자, 이 마이로렌즈 박사님 기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제품을 체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헬스팩 먹으면 되는데, 저 사람 후라바를 좀 빨아먹으면 되는데, 막 이런 마음 자꾸 들잖아요. 누가 상처가 나서 이 프라임 약 해가지고 막 발라주고, 그쵸? 바로 여러분이 슈퍼맨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건데요. 이 일은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60배 이상 상장을 했죠. 그리고 세변 액면 분할했어요. 근데 주식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큼 롱런할지, 얼마큼 탄탄한지를 보여주는데 주식 그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주식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플랫폼으로 풀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R&D팀이 확실한 회사만 성장할 거예요. 왜요? 제품력이 0순위여야 되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연구 개발 부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어때요? 연구 개발 부서에 150명의 연구진이 프로젝트로 모였다 했었다 모였다 했었다 이게 아니고 항상 상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제품은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1년 전에 먹은 제품, 저번 달에 먹은 제품과 지금 먹은 제품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니즈를 그때그때 맞출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타 회사와 가장 큰 차별성이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주식이 어떤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지. 다 아는 회사죠. 근데 쿠팡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에겐 듣보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통회사 중에 하나 아시는데 노란색이에요. 이마트. 굉장히 큰 유통회사죠. 근데 그 큰 유통회사,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가 어딜까요? 쿠팡. 쿠팡이 지금 수익률이 이마트를 뛰어넘었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건 어렵다라고 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팡. 알았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쵸? 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합법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역에서 상담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한 것이 지금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이고 이 나라에서 이 일은 굉장히 공정하고 합법적인 거야 인정받은 그런 일을 하길 원했어요. 저기 보시면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527호로 합법이라고 등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인하우스 제조시설에 되어져 있는데요.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제품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잘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드세요. 이거랑 확실히 저희는요. 다른 회사에서 갖고 있지 않은 저희만의 기술로 최상의 제품을 만들었고요. 5년, 10년, 20년 어떤 회사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걸 처음부터까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 저희에게 완제품으로 저희 넘어와서 유통이 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도 원재료가 수급이 안 되면은 막 한 달씩 제품이 안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회사에선 굉장히 큰 타격이 크지만 회사는 괜찮아. 우린 이거를 사람들은 다 기다려줄 거야. 소비자들이 이 회사의 제품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두 다 기다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품을 볼 때는요, 꼭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바코드를 꼭 보시면 되고요. 어떤 제조회사에서 어떻게 원산지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꼭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지인에게 권했을 때 이 바코드가 없는 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투자의 규제죠. 이 투자의 규제가 포브스라는 경제학 잡지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롱런한 회사 5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유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 우리나라에서 5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프라를 만들었어.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30대, 40대들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캐나다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요. 호주에서 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왜 못해요? 유학을 가고 싶기도 해요. 왜 못해요? 나를 먹여 살려줄 기러기 남편이 없어요. 그것도 1,000만 원씩 보내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있지만 그걸 보내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러면 미래의 나에게 그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어때요? 메달 욕심이 굉장히 크죠. 중국은요, 아마 이 세상의 중심이 아직도 중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메달은 반드시 미국보다 많이 따야 돼. 근데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도핑에 걸려서 메달을 반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산화를 딱 만나서 어때요? 그 나라의 1,000명 이상 선수들에게는 다 유산화로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웰니스 사업이 단순히 건강해져 하는 게 아니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종합 영양제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가는데 퇴행성 질환을 너무 많이 알아요.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들은요, 전문가들은 알아요. 치료의 개념으로 가져갈 수 없고 케어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산오비브라는 병원이고요. 그 병원에서 유산화 비즈니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바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의약품 처방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처방전이 CPS라는 처방전인데요. 여기에서는 암이나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품들이 올라와져 있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산화 제품만이 온전히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호주는요, 영양제도 약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이거를 유통하려면 이 호주 TGA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호주 TGA에 딱 들어갔더니 유산화를 치면 메디슨, 약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 그 팀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다고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뭐 다른 회사 제품 다 똑같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하지만요, 호주에서는요, 약으로 등록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권해도 됩니다. 바로 이 미래 경제학자인 폴 제인 필저가 말했어요. 앞으로 미국 말이에요. 이 책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건강 산업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비타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비타민 산업. 그런데 이 비타민 산업을 이렇게 플랫폼으로 유통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유통이 되는가 봤더니 영양제가 80%예요. 그리고 화장품이 17%, 총 97%가 영양제와 화장품이죠. 나머지 생활용품이 3%입니다. 자, 맛집은 어때요? 되는 것만 하죠. 저희도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자, 5년 동안 다단계 회사, 이런 플랫폼 회사를 봤더니 이렇게 2018년부터 해서 매출은 굉장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수당도 굉장히 늘어가고 있죠. 하지만 업체 수가 좀 줄고 있어요.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돈 된다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런 업계에서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위 10위 안에 드는 회사들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제품을 봤더니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양제가 80%, 그 다음에 화장품이 17%, 그 다음에 생활용품이 3%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요, 2019년부터 해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쭉 우사양에서 5년 동안 25%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지금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가실 거예요. 아까 전에 그 그래프처럼, 아니면 상향 곡선에 올라가고 있는 걸 가시겠어요. 상향 곡선이죠.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만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 데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홍삼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웬만한 드라마에 보면 다 홍삼 쪽쪽 빨아먹고 있죠. 그렇게 밀어주는데도 지금 하향이라고요. 하지만 어때요? 종합 비타민, 프로바이오틱, 그 다음에 오메가3 등등등은 다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10가구 중에 8가구들은 다 건강식품들을 체험하고 있고요. 그쵸? 자, 오바마 정부 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게 됐어요. 세포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 게놈 프로젝트가 주는 정보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우리 세포, 우리 피부 모든 곳에 있는 이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훨씬 더 많더라. 근데 이것은 미래 산업이에요.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것을 정복하면 질병을 정복하고 노화를 지연시킨대요. 굉장히 큰 산업이죠. 그걸 누구랑 연구했어요? 유사랑 연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대변 이식술. 그래서 예전에 뭐예요? 아픈 사람들 뭐 똥술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20대 때 교통사고가 나서 그걸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똥술을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그런데 그 의사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건강한 사람들의 변을 수집을 해서 잘 건더기 빼고 넣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변은행도 따로 있잖아요. 변테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유산화는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특허가 수명 연장과 관련된 특허예요. 근데 수명 연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내일 죽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먹고도 살았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세포 수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절반은 죽어 있었는데 그 세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간 세포의 수명이 떨어졌는데 그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세포가 기능이 떨어졌던 것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저 특허, 그것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자, 이 뉴트리션 전문 책자에서 보니까는 1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구글의 그 창업 멤버이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 아세요? 그분은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대표 이사예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똑똑해서 커즈와일이라는 전자 피아노도 만들었죠. 근데 저 책에 보니까 12개의 전문 기관의 대표 중에 하나가 레이 커즈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노화와 관련된 데 관심이 많고 유산화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가 아마 또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토브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드시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상을 해서 받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요즘 중요한 거는 이정호, 1,500억의 사나이라고 하죠. 이 사나이가 유산화 제품을 공짜로 주니까 먹는 걸까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1억어치를 줘도 본인의 컨디션을 높이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면, 혹은 도핑에 걸리는 제품이라고 하면, 혹은 본인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없는 제품이라고 하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정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유명하지 않을 때도 유산화 제품 후원을 받았는데 이 유산화 제품을 먹고서 자기는 슬럼프가 없었다. 그리고 힘들었을 때 굉장히 빠른 회복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를 믿고 먹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수천 명의 선수들이 저도 후원해 주세요. 저도 거기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어요 하는 만큼의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효과 만점인 제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풀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지금 60대세요? 이제 늙었다. 70대세요? 이제 늙었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의 어떤 분은요, 72세에 우리 손주들 과자 사줄 돈이라도 벌어볼까 했어요. 80세가 넘었는데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0억을 번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본인을 위해서도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자기들 손주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팀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요.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상담실을 할 때는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니까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사고도 나면 안 돼요. 그런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운전에 두려움이 없어요. 상속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와 차별성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옥석을 가지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는 다 똑같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가짜가 있을 때 진짜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유산화는 주급을 주는 회사예요. 정산을 해서 주지급을. 회사가 굉장히 현금이 많고 탄탄한 회사만 이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주정사 월지급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마감 없이 자녀 실적은 다 이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는 단계의 제한을 뒀다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요? 저 단계 안에 C와 D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제가 비즈니스를 산다고 하면 잘하는 사람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상담실을 했기 때문에 산모들만 있는 거예요. 애기 안고 있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산모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저 뭐라고 했어요? 먹기만 해. 먹기만 해. 그리고 먹고 좋으면 소개만 해. 저는 유산화처럼 단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먹는 사람을 소개하다가 저기 밑에서 저 이제 해볼래요 하는 사람 하나를 키워서 비즈니스를 풀어갔어요. 이 일이 그렇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이 있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 이번 달에 7천만 원 매출 일으키십시오. 500만 원 매출 일으키십시오.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들에게 다 직급 마케팅을 하지 않고 내 그냥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그리고 파트너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부담 갖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하시면 여기에 가장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매칭 보너스. 저희 스폰서님들은, 그리고 저보다 먼저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되게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자, 여러 명 끌어들여가지고 단 얼마 딱 제품을 구매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해보자. 나 이 비즈니스 굉장히 잘하고 싶고 내 미래를 바꾸고 싶거든. 너도 함께 나랑 바꿔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내 모든 걸 써볼게. 해서 이 친구를 열심히 후원을 합니다. 돈이 되게도 후원해주고 시간이 없을 때 내가 시간도 써주고 이 한 친구가 성장을 했더니 그 사람이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또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돈 벌어가기가 처음에 돈 벌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간다라고 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명만 잘 키워도. 그렇죠? 15%.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1년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오늘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 40억이 넘게 버신다고 하셨잖아요. 40억을 받는데 15%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상상만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장 공정한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먼저 한 사람만 돈 되는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 3%, 6%, 9%, 20%. 그러나 유산화는 어때요? 지금 시작한 사람도, 그리고 그 전에 시작한 사람도, 아주 먼저 시작한 사람도 다 20%예요. 차이는 이거는 매출을 많이 일으켰냐, 일으키지 않았냐의 가치를 더 매기는 거고요. 저 20%는 너가 유산균물 하나를 전달했어도, 헬스팩 하나를 전달했어도 너의 노력은 똑같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 20%로 줄게. 그리고 다 모든 매칭 다 해서 총 35%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 3%에서 시작하는 게 빠르겠어요? 20%에서 시작하는 게 빠르겠어요? 20% 시작하는 게 빠르죠.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20%를 받으면서 잘 버텨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네트를 구축하면서 미팅하고 뛴다라고 하면 네트가 좀 더 빨리, 좀 더 단단하게 구축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 일의 가장 큰 메리트이고 가장 큰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타 회사와 차별성 너무나도 많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타 회사는 작은 점수에 얼마를 수당으로 준다던가 하지만 유산화는 작은 점수와 큰 점수를 비교했을 때 작은 점수를 한 번 더 주고 작은 점수와 큰 점수를 합해서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2번 가게에서 3번 가게에서 작은 점수를 계산하고 그것을 합해서 1번 가게에서 한 번 더 주는 더블 적립.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당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들은 어때요? 먼저 시작한 사람 항상 먼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받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누가 먼저 한 사람 받치는 거 좋아해요. 나도 받침 받고 싶어요. 밑에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다른 회사들은 그런 구조적인 것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산화는 추가 비즈니스라는 어떤 보상 플랜으로 밑에서 나의 가게가 내 파트너들을 받침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윈의 구조로 서로 함께 상생의 비즈니스를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각종 여행 보너스가 있죠. 이 일은 유산화는 이 일을 하면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다 갖게 됩니다. 왜냐고요? 타 회사들은 잘 오픈하지 않아요. 유산화는 보여주면 알려주면 보면 볼수록 좋은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자, 제가 제 변화된 삶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제 다음으로 엄청난 삶의 변화를 보여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지 않았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건물주를 봤을 때 여러분들 비전이었나요? 여러분, 저는요, 자는 동안에 들어오는 돈 100만 원이 30년 뒤에 아니고요. 전 지금 당장 필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안 필요하세요? 100만 원만 필요하세요? 100만 원만 지금 생활 자금에서 딱 100만 원만 모질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마이너스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딱 자는 동안 100만 원 말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자는 동안에 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